우리 이제 박스 모델 보고 단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왜 보는지 또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자, 이 CSS는요, 이제 어떻게 화면에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자, 이 친구가 디스플레이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친구가 있는데 블럭이랑 인라인이에요. 자, 블럭이랑 인라인. 지금 이제 요거 말고 요즘 이제 떠오르는 게 플렉스 또는 그리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또 배워볼 거고요. 이제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줄 거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블럭 또는 인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럭은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런 마진, border, 패딩 이런 것들을 가지는 속성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브라우저의 가로를 꽉 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꽉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 가로 크기를 한 50%로 할 거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가로로 500. 근데 이제 이 블럭이라는 속성은 내가 500만 하겠다고 해도 가로를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마진으로 채워요. 이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로를 너비를 50%를 줘도 마진으로 가로를 꽉 채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가로 크기를 50으로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인라인인데 블럭 속성을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인라인은 뭐냐? 인라인은 여기 요소를 가로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인라인이라 불러요. 자, 이때 이 동그란 것들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인라인 요소라 부르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인라인 요소들을 우리가 텍스트로 취급을 하죠. 텍스트가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라인 그러면 텍스트, 블럭 그러면 어떤 레이아웃의 가로로 꽉 채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크기가 가로가 꽉 차지 않는데 크기가 고정이다 그러면 인라인인데 블럭 인 속성을 줘야 되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라인인데 블럭인 거는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가 가장 대표적인 인라인 블럭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높이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자, 높이. 자, 이 블럭이나 인라인 같은 경우, 자, 인라인 좀 무시하고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블럭인 경우는 너비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높이가 오토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토. 자, 처음에 이 너비가 100%였다가 높이는 오토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토는 무슨 의미냐면 이 컨텐츠 크기만큼 자동으로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컨텐츠 크기. 자, 근데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브라우저가 처음에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컨텐츠라고 하는 건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텍스트만큼 블럭이 계속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늘어나면 높이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오토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고정하게 되면 컨텐츠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 컨텐츠가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넘치게 돼요. 이 컨텐츠의 블럭을 넘어서는 오버플로우라는 옵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 컨텐츠의 특징, 웹브라우저의 레이아웃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조금 이따가 또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 거냐? 블럭 또는 인라인 이렇게 특징이 있고요. 이 블럭이 이 박스 모델을 가집니다. 이 박스 모델은 대표적으로 컨텐츠 크기인 너비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더가 있어요. 볼더는 이제 테두리죠. 테두리. 이 테두리와 컨텐츠 사이에 어떤 여백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딩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주변에 못 다가오도록 경계를 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진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마진, 볼더, 패딩, 그 다음 컨텐츠 작성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것도 있고요. 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컨텐츠 영역을 너비 높이로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너비 높이. 자, 근데 너비 높이를 지정하려면 무조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어야 돼요. 블럭.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비가 50%로 지정이 됐어. 자, 부모가 50%. 그럼 자식이 이 안에 있으면 자식은 자동으로 그 50% 안에서 100%인 블럭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이 크기를 또 한 80% 줄이고 자식을 두면 자식은 또 이 안에서 또 100%를 가지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첩된 부모의 너비를 상속받게 돼요. 요거는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라인인데 블럭 요소를 주면 너비 높이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인라인은 이제 너비 높이가 없고요. 무조건 텍스트의 너비 높이를 따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좀 얘기를 하고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단위. 자, 단위는 우리가 퍼센트, EX, 어, EM, PX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라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센티미터, 미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위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컬러를 쓰실 때 헥스 코드 이렇게 썼죠. FFF. 자, 이것도 단위에 해당하고요. RGB도 표기법이 좀 다르지? 이것도 단위에 해당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이에 대한 단위가 있는데 센티미터도 쓸 수 있고 px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px 그 다음에 글자 크기로 나타내는 em. 근데 이제 em을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em은 퍼센트 제도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EM이라고 했다. EM. 그럼 이제 내가 폰트 크기가 이 정도였으면 이것의 2배라는 뜻이에요. 2배. 그럼 이제 크기가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2배니까 3배 그러면 이 정도 크기가 될 거고요. 3em은 예를 들어 내가 반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0.5em 또는 0.5em 이렇게 하면 반 크기가 이렇게 돼요. 반. 자,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쓰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는 부모 요소의 크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모 요소를 0.82em이라고 했어요. 0.82em. 그 0.8%죠. 그러면 이 자식은 이 0.82em을 기준으로 1em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1em의 크기는 전체에서 0.8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0.8이라고 했어요. 또 1008. 그러면 이 친구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0.8 곱하기 0.8 크기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확히 따지면 크기가 처음 크기에 폰트 크기에 1.88이 70이니까 0.72em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율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기존의 크기를 가지고 부모, 또 기존의 크기를 가지고 자식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비율을 한다. 예를 들어서 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작게 하니까 좀 힘드니까 크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폰트 크기가 처음에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내가 여기서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서 2em을 했어요. 그러면 크기가 폰트 크기가 이만해지죠. 근데 또 안에 있는 자식이 나도 또 EM을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크기에서 2배가 아니라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2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의 2배니까 이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존을 제 최상위 것을 하고 싶어서 EM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의 것을 2배로 늘리죠. 또 여기서 또 EM을 하면 이 안에서 또 EM을 하면 이만큼 커지겠죠. 글자 크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쓰기 때문에 EM을 쓰실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요거 말고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REM이라는 게 있어요. REM. 자, 이때 REM은 루트를 나타내는 EM이에요. 루트는 이제 우리가 별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줘요. 그러면 내가 폰트 사이즈를 예를 들어 16px를 줬어. 그러면 1REM은 16px예요. 어디든. 자, 예를 들어 여기서 2RE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6px의 2배니까 32. 여기도 마찬가지로 ERM 해줬어요. 32px. 그래서 이걸 루트를 기반으로 폰트 사이즈를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비율을 줄일 때는 EM보다는 REM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해요. REM.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위가 픽셀, 그 다음에 EM, 그 다음에 REM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퍼센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퍼센트. 100%, 50%, 2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센트를 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가로 크기의 반 하면 50%, 가로 크기의 또 반의 반 그러면 2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센트를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뷰포트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뷰포트 크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브라우저의 크기에 화면에 보이는 요 크기의 높이, 크기의 너비를 기준으로 100을 잡겠다. 그러면 100VH 높이, 100VW 그러면 너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뭘 볼 거냐? PX, 그다음에 EM, 그다음에 REM, 그다음에 퍼센트, 마지막으로 VH, VW.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단위. 자, 그다음에 이제 높이. 높이는 아까 지나갔듯이 얘기했는데 이 높이는 기본적으로 오토로 돼 있다. 오토. 자, 그것도 한번 좀 볼 거고요. 자, 마진도 작성법 볼 거고요. 패딩도 작성법 볼 거고요. 볼더도 볼 거고요. 자, 요거 박스 볼더 레이디더스도 볼 거고요. 박스 사이징도 예전에 했는데 한 번 더 볼 거고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습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한 방에 다 끝내면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인라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셔서 자, 새로 만들기 HTML L03 블럭 인라인 이렇게 보죠. 타이틀은 블럭 요소 vs 인라인 요소예요. 자, 이미 했던 거지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블럭 요소가 div가 있습니다. div가 대표적인 블럭 요소죠. div 블럭 요소. 자, 또 많이 쓰는 게 h1 있어야죠. h1. h1도 제목인 블럭 요소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p. 요즘 p 쓰는 사람 많이 없던데 저는 p들을 잘 씁니다. p도 h1처럼 이것도 블럭 요소인데 이 안에 또 다른 블럭을 두지 않는 마지막 블럭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 블럭 요소도 P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내부의 자식으로 블럭을 안 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안에 또 P 태그를 못 쓴다는 거죠. 이게 또 P 태그를 또 못 쓴다. 이미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쓰면 바깥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가요. 밖으로 이렇게 벗어나 버립니다. 자, 이건 지울 거고요. div는 상관없이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에 자식으로 블럭 요소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는 뭐다?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식 블럭을 작성 가능. 이렇게. 자, 요런 div인데 시멘틱 요소 배웠죠? 헤더, 메인, 아티클, 섹션 이런 것들도 div인데 의미만 있는 의미론적 요소들 한번 해봤고요. 자, 실행된 것도 좀 보죠. 잠시만요.
자, 실행하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지금 보면 이 친구들 다 가로를 꽉 채우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로를 꽉 채우고 있죠.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 밑으로 이렇게 다음 단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지금 이 블럭이라는 것이 이 웹의 UX와 아주 관련이 깊기 때문이에요. 웹의 UX는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인라인을 한번 써볼게요. 인라인. 대표적인 인라인이 스pan이 있어요. span.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인라인 요소예요. 그냥 진짜 뭔가 텍스트에다가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예요. 대표적인 인라인. 자,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요소를 써도 단락이 없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B, B, 굵게, 그 다음에 스트롱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굵게. 근데 이것도 강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 태그라고 있고요. 자, 이거 말고 우리가 해본 게 I 태그, 그 다음에 EM 태그 이런 게 있었죠. 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해본 게 뭐냐면 라벨이라는 친구도 해봤어요. 라벨은 이제 인풋 요소에 쓰는 친구였죠. 인풋 요소를 감싸면 인풋 요소를 포커싱하죠. 자, 하는 김에 인풋 요소도 한번 해보죠. 인풋 요소도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에 해당하고요. 내 말 듣고 있네요. 자, 인풋 요소를 포커싱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아이디를 주고 뭐 그냥 아이디 이렇게 네임이라고 할까요? 네임. 유저네임 하지. 유저네임. 그 다음 여기도 for로 이 유저네임을 가리키면 포커싱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 for로 유저네임. 이제 내가 콕 찍으면 이렇게 포커싱 되죠. 만약 이게 체크박스면 체크도 되고요. 체크박스면 체크도 이렇게 되죠. 자,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들이고 지금 보면 인라인이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죠. 얘는 세로로, 얘는 가로로. 이게 인라인,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 또는 인라인이 되겠죠. 자, 또 대표적인 게 이미지가 있었죠. 이미지. 이미지는 src, 이미지 아무거나 찍고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뜨네요. 자, 글자점처럼 취급되도록 사이즈를 좀 조정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고양이라 할 거고요. 자, 이때 art는 웹 접근성이라 그랬어요.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시각장애인들도 웹을 쓸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는 걸 웹 접근성이라 하죠. 이거는 이제 큰 사이트는 벌금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자, 너비를 한 16px 정도 주죠. 네. 글자 크기예요. 보통 16px가 글자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작으니까 한 20 정도 줄까요? 자, 이 너비는 잘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위를 못 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 쓰지 않는데 그래도 뭐 아직 있으니까 써보고 있고요. 속성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 요소들 봤어요. 자, 이번에는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의 차이, 또 다른 차이 한번 볼 건데 크기 지정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HR하고 H2하고 자, 너비 높이 지정을 한번 볼게요. 자, 블록 vs 인라인 너비 높이 이렇게 할게요. 너비 높이
뭔가 쉑쉑 소리 나는데요? 뭔 소리예요? 어, 뭐지? 귀신이 있나요? 쉑쉑 소리 나는데? 자, 이번에 이제 너비 높이 한번 해볼 건데, 자, 블럭부터 한번 해보죠. 자, 블럭부터. 자, div 하고, 여기다가 너비 높이 이렇게 하죠. 너비, 200px. 자, 높이 200px 할게요. 높이 200px. 자,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자, 아직 지정 안 했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스타일로, 자, 너비를 200px. 내 말 듣고 있나요? 예, 무섭게. 높이를 200px. 그다음에 이번에 색깔도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주죠. 짠. 자, 지금 현재 너비 높이가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가로 공간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죠. 자, 진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뭘 하나 썼어요. 스팬으로. 자, 이 인라인 요소가 왼쪽에 들어오면 이 너비 높이에 의해서 크기가 지정이 돼서 왼쪽에 공간이 있는 거고, 만약 여기 못 들어오고 밑으로 툭 떨어진다. 그러면 이 블럭이 가로를 꽉 채우려고 여기다가 뭔가를 채워 놓은 거예요. 뭔가 채워 놓은 거겠죠. 여기다가 의미의 인라인 이렇게 할게요.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졌죠. 자,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을 마진으로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검사. 자, 검사. 자, 조금만 줄이죠.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나? 볼게요.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이거 보여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이렇게 마진이 차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크롬이 좀 이상한가 봐요. 차 있어서 여기가 지금 오토라고 하는 속성이 돼 있어야 돼요. 오토. 자, 오토. 자, 지금 보면 오른쪽이 없는데 얘가 왜 이럴까요? 제 크롬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제 크롬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닌데. 자, 이런 것도 처음이네요. 자, 여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써놓을게요. 마진 레프트가 오토, 라이트다. 죄송해요. 마진 라이트가 오토. 지금 보면 이렇게 아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차 있죠. 마진이. 자,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런 형태고요. 지금 현재 이 마진에 의해서 한 칸이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로, 세로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지만 블럭은 특징이 뭐냐? 다른 요소들이 못 끼어들게 한 블럭을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이렇게 밀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블럭의 특징이더라. 자, 여기다가 써드릴까요? 써드리죠. 자, 피태그로 쓰죠. 피태그로. 자, 블럭은 가로의 크기를 지정해도 가로를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마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 마진을 0으로 해도 무조건 아래로 이렇게 쑥 떨어지게 돼요.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쵸?
만약 이 친구가 인라인 블럭이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로 올 거예요. 자, 한번 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아, 그쵸? 같이 해볼까? 자, 같이 해보지 뭐. 자, 이 블럭을 그대로 복사하세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밑에다가 붙여놓고 자, 이제 블럭이 두 개죠? 두 개인데 이 친구도 원래 이렇게 와야 되죠? 안 오고 지금 이제 밑으로 떨어졌죠? 그게 마진이 여기에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친구한테 나는 블럭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이야 라고 해볼게요. 나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보여줄 거야. 자,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뚝 떨어지죠. 아, 바람 소리였구나.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쭉 줄이다가 공간이 부족해지면 안 부족해지네? 조금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밑으로 툭 떨어지죠. 이렇게 글자만큼. 자,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인라인의 특징을 한번 볼 건데, 인라인. 자, 여기다 HR하고 자, 또 스펜을 하나 써볼게요. 스펜. 이번엔 텍스트 이렇게 하죠. 텍스트. 자, 너무 밑에 있어서 제가 BR을 30개 정도 쓸게요. BR을 30개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인라인은 너비 높이를 지정할 수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스타일러 너비를 자, 200px 했어요. 자, 높이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이번에는 레드로 해보죠. 레드. 짠. 지금 보면 너비를 내가 200으로 했지만 너비가 지정이 안 됐죠. 높이도 마찬가지겠죠? 높이도 지정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너비 높이를 지정하려고 해도 이렇게 컨텐츠, 그러니까 텍스트 크기만큼 이렇게 너비 높이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라인의 특징이죠. 써드릴까요? 자, 여기다가 이 태그 인라인 요소는 너비 높이가 누구다? 컨텐츠의 크기다. 없다. 만약 내가 너비 높이를 지정하고 싶은 인라인 요소다. 그러면 인라인 블럭을 쓰시면 돼요. 자, 아까랑 똑같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가지죠. 여기다 써드릴까요? 인라인 블럭은 너비 높이를 가질 수 있는 인라인 요소다. 자, 이렇게 우리가 너비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박스 모델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스 모델. 자, 그래서 우리가 블럭이랑 그다음에 인라인 요소 한번 특징 봤고요. 지금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이따가 우리가 작업할 때는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로 한번 해볼게요. 박스라는 클래스로.